자, 오늘은 전원주택 효율적인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전원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또 특정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매수자분들께서 통상적으로 보면 주택에 대해서 지역이나 그 다음에 주택의 어떤 모양,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입지, 도로 여건, 그 다음에 내가 라이프 스타일, 전원 생활을 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에 유튜브 부동산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채널을 여기저기 보시는 거예요. 지역별로 원주, 뭐 여주, 이천, 횡성, 양평, 홍천, 그 다음에 또 평창도 있겠죠. 여러 가지들. 그 이후로 또 넘어가 버리면 너무 멀어지니까. 물론 뭐 강원도 양구, 그 다음에 인제, 봉화, 뭐 여러 가지, 또 경상북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택을 지연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채널별로 들어가서 부동산 매물을 볼 때 또 좋은 데 꽂히면은 좋은 매물이, 그러니까 집이 너무 이뻐,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지리적인 입지야, 이랬을 때 그 지역에 그 매물에 꽂히게 되면 또 그 지역을 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홍천이다 한다고 그랬을 때, 강원도 홍천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영상을 넌테이크로 수정 없이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편집을 안 합니다. 편집을 안 하고 영상을 그대로 제 생각 그대로 말씀드려서 올리기 때문에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그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할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여러 군데를 보면 시선이 분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러 군데 또 가보세요. 그죠? 가보시게 되고, 또 그게 일상화되다 보면 1년, 2년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가 10만이들 예를 들자면, 10만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산을 처음 타보는 1년에서 뭐 3년차 정도 되는 10만이들은 이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삼 또는 송이버섯 뭐 이런 거를 채취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 초보자들은 그 하나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산삼을 따고 싶은데 송이도 따고 싶고, 뭐 다른 뭐 맹문동도 따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막 그 약초가 되는 것들 여러 개를 내가 사진으로 봤어, 영상으로 봤어. 그래서 다 따고 싶어. 내 눈에 보이면 다 따고 싶어. 그래서 이런 마음에 여러 개를 펼쳐놓고 여러 개를 목적으로 두고 가면 하나도 못 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산삼을 캐러 그러니까 산삼을 캐고 싶으면 산삼 하나만 생각하고, 그 산삼 이파리 5구짜리 이런 거를 눈에 명확히 익힌 다음에 그것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보러. 그러면 산삼만 보입니다. 실제 캐릴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런 것처럼 전원주택을 고를 때 효율적인 팁을 알려드린다면, 먼저 이걸 정하세요. 내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수도권과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를 택할 건지, 아니면 정말 집이 좋다 하더라도
정말 집이 좋아서 나는 3시간도 괜찮아. 수도권에서 3시간 거리도 괜찮아. 그러면은 경북, 경상북도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중에서도 동해 쪽에 붙어있는 강원도 지역, 양구, 홍천 중에서도 내촌이라고 있어요. 홍천이 제일 강원도에서 땅이 넓거든요. 길게 뻗어 있어요. 동해까지. 그 중에서 내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동해안과 거의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강원도 양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아시는 분이 강원도 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워낙 공기가 좋고 이런 피톤치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천에서 거주를 하셨어요. 부천에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다가 이 비염이 생기셨어요. 비염, 만성 비염. 근데 그 비염이 너무 심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근데 그 비염을 의사도 치료는 안 된다, 이건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된다 라고 포기할 정도였는데 강원도 양구에 오셔가지고 전원생활 하시면서 그 비염을 완치한 사례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도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이 단순한 전원생활이 목적인지 아니면 치료가 목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파악하시면, 매물을 파악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거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방금 또 전화가 와서, 전화가 오면 영상 녹화가 중지가 돼요. 그래서 중지가 돼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한 상황, 내가 치료 목적인지, 그 다음에 아니면 단순하게 도심이 싫어서 가까운 곳을 찾고 싶은지, 그러면서 자기의 매물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1시간 반 거리면 강원도 홍천, 그 다음에 횡성, 그 다음에 원주, 이렇게 되겠죠. 양평까지. 그렇게 하면서 그 범위를 좁혀나간 상태에서 그 안에서 매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매물을 찾으시는데 또 너무 이것저것 보시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많아지고 또 다른 좋은 매물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더 떨어질 거야 하고 기다리세요. 근데 내가 좋은 매물을 발견했을 때 가격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해서, 그게 보통 최저 가격인데 더 떨어질 거라고 너무 기다리게 되면 그 매물을 놓치게 되죠. 근데 그게 내 인생 매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후반전에 나를 책임질 가옥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골 집값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도권과는 다르게, 수도권은 지금 보합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려간 지역은, 수도권도 지방 지역은 좀 내려갔지만 보합세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폭락하느냐? 물론 이제 매물마다 그 처한 상황, 그 매도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값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보통 시세보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40%, 심지어는 많게는 50%까지 빠진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빠진 매물을 보시는 거죠.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 근데 거기서 더 빠진다? 그거는 그 사람 매도자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하지 않는 이상 매물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대부분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이 1년이 되고 1년 반이 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간 건데 더 이상은 못 내리는 그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매도자분께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경매도 똑같은 거잖아요. 경매도 보면은 뭐 4차 유차까지 간다 그러면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까지 됐으면 이거 3차 유찰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이걸 무조건 사야 되는 매물이야. 상가야. 예를 들어서 상가인데 내가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싶어. 위치도 너무 좋고 2차까지 유찰된 가격도 너무 좋아. 시세보다 약 2차까지 유찰된 가격이 평균 30% 저렴해. 그러면 내가 사서 월 이자를 내는 게 내 월세 내는 것보다 이득이라면 그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가 경매. 그런데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2차 때 다른 사람이 그걸 매입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잠이 안 올 정도로 이 좋은 매물을 놓쳤을 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시고 설정하시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영하 1도인데 이렇게 옆에 보면 런닝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요새 런닝이 유행이다 보니까 날씨와 관계없이, 온도와 관계없이 그냥 정말 열심히 런닝하는 모습들, 저게 자기 개발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된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꿔줄 수가 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상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2개 호실을 상가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잡았으면 낙찰하고 나서 그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상가 두 채가 뚫려 있는, 그러니까 두 채가 한 몸이었던 거죠. 한 호실이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전 주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에서 경매를 받아서 상가를 취득을 했죠. 물론 리스크는 안고 간 거죠. 하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3차 유차까지 된 건데, 아니죠, 4차까지 된 거죠. 4차 유차까지 되고 최저가에서 제가 베팅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정말 운 좋게 모두 다 최저가에서 약간 높게, 이 정도면 2개 다 낙찰 받을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낙찰 받았는데, 상가 2개를 간발의 차로, 진짜 두 번째 상가는 아마 한 300만원 250인가 300 차이였을 거예요. 그 2순위자랑 정말 간발의 차이죠. 그 사람은 최저가에 입찰을 쓴 거고, 반발의 차이로 2개를 다 다행히 매수를 해서 금융권에서도 워낙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 2개 시세가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2개를 3억에 받았으니 이제 담보가치로서는 확실히 보증이 되니까 대출도 수월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제가 받은 상가에서 사업장을 열어서 현재 2년차,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 내 자신이 어떻게 목적물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가꾸느냐, 내 자신이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으시고, 그 지역 인근 2개 권역, 예를 들어서 강원도 횡성군이면 홍천 가깝죠. 원주도 가깝죠. 그럼 홍천, 횡성, 원주, 수도권의 1시간 반 거리, 이 근방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매물을 보시고,
그 근방에서 매물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결정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셔서 유튜브 보시고 부동산 가셔서 막연하게 좋은 집 보여달라, 이것저것 봐도 나 모르겠어, 추천 좀 해줘, 이런 거 하지 말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새 유튜브 부동산 동영상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 집안 내부까지 다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고, 현장에 오지 않고도 그 영상으로 대충 그려지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전체적인 주변 정료까지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에서 예전처럼 복도방, 소위 말하는 복도방 가서 예전에 전화하던 시절이었죠. 핸드폰 없었던 시절에. 그럴 때 전화 걸고 다이얼 돌려서 전화 걸고 복도방 찾아가서 좋은 매물 없냐, 금매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지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심지어 그렇게 물어보신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 내실 가능성이 99%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타입, 그 부동산의 디자인, 건축물의 디자인 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결정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좀 더 수월하실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도 또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동산 매물을 접수받고 도시와는 다르게, 도심에서는 아파트 보러 가면 대부분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부동산들이 껴있죠. 그 부동산이 그 본인 아파트 보여줄 때 차 타고 갑니까? 걸어가죠, 그죠? 서로 그 동네에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름값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시골은 어떻습니까? 시골 매물은 같은 군 내에서도 30분 거리에 있는 곳들이 있어요. 매물들이 30분, 차 타고 30분. 그렇게 되면 왕복 1시간을 버리게 되는 건데, 시간도 버리고 기름값도 소모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한 매물을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왕복을 10번, 심지어 20번, 30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동산 하시는 분 입장에서 수지 타산이 안 나오겠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본인의 노동력, 인건비가 거기에 뺏기게 되고, 또 기름값마저 소모되게 되고 차량 감가도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매물 저 매물을 너무 많이 찾아보기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정하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고르셔야 되고, 그 시골에서 그래서 좀 복비가 비싸다는 얘기가 좀 있죠. 부동산비 중개 수수료가.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됐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서 충분히 그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시죠? 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중개랑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수도권과 동일하게 받아버리면 아무래도 좀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복비 책정이 조금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수도권과 시골과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길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